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시민단체가 광주 순천 구간 철도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사회단체연합회는 경전선 영남 구간과 달리 호남 구간은 일제강점기 이후 개량된 적이 없고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결과가 나온 타 지역에서도 전철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역시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경전선 호남 구간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까지 모두 마친 시험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발사대에 고추 세워져 있습니다. 11월 28일 16시, 발사 시각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4. 엔진 점화. 75톤급 액체 엔진이 점화되자 길이 25.8m, 무게 52.1톤의 시험 발사체가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발사 후 곧바로 음속을 돌파한 시험 발사체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발사대를 떠난 시험 발사체는 정확히 151초 동안 정상 연소됐고 전체 429km를 탄도 비행한 다음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사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비행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시험 발사체가 기대했던 만큼 충분한 추력을 냈으며 비행 궤적도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지난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은 이제 엔진 개발과 시험 발사 단계를 지나 2021년 누리호 발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이렇게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오늘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도전합니다. 3단형 로켓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 의미와 향후 일정을 조희원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은 75톤급 액체 엔진의 자체 개발과 제작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엔진은 물론 연료와 산화제 탱크, 터보펌프 등 모두 처음 만들어보는 부품들이어서 숱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고비였습니다.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주 주권 국가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 세계 우주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3단형으로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이 각각 1단에 4기, 2단에 1기가 들어가고 3단에는 7톤급 엔진이 장착됩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진들은 곧바로 1단용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과 2단용 진공 상태에서의 연소 시험, 그리고 발사체 조립과 발사대 건설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700km 상공에 띄우기 위해 오는 2021년 2차례 발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액체 엔진 자체 개발 성공을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은 달 탐사 계획은 물론 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소형 로켓 개발에 주력해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도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우주항공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해 5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당초 우주항공축제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 휴가철이었지만 무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주항공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 시기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내년 축제는 우주항공 체험시설과 협업을 통해 매력 있는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대 시설을 활용해 고흥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광양 세풍 산단에 중국 기업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고 주민들도 환경 오염을 걱정하며 입주 반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 세풍 산단입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이곳 외국인 투자 지역에 내년까지 한국 법인의 알루미늄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먼저 영업체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이 1.3%밖에 되지 않는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 우회로로 이용되면 미국 수출길도 타격을 입게 된다며 철회 건의서를 냈습니다. 저희 알루미늄업계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제조 시 원산지 변경 미 우회 수출로 인해서 통상 이슈가 재부각됨으로 해서 수출 제한이 예상이 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의 광양 입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중국도 스모그 발생의 주 원인으로 알루미늄 공장을 꼽고 있다며 환경오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유치된 공장이 원석을 재련하는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포일을 만드는 공정으로 6마이크로미터 국내 제품과 수출 시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련 공정이 끝난 알루미늄 덩어리를 가져다가 광양에서는 판재나 호일을 만드는 그런 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이 가공 시설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의 광양 입주를 놓고 불거진 시장 잠식과 환경 오염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역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30일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와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 채용 정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83명과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설명회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채용 정보 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어제 하반기 회의를 열고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에는 노사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신성남 민노총 여수 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습니다. 인체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폐에 잔뜩 쌓인 뒤 몸 전체로 퍼지는 움직임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처럼 여깁니다. 마스크 없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셨을 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샘플을 코로 들이마시게 한 쥐를 해기학 영상 장비로 촬영해 체내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이틀이 지나도 60%가량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폐의 체내 순환작용을 통해 미세먼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에서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출되기까지는 일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잔류해서 남아서 체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와 달리 입을 통해 식도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위를 거쳐 다른 장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이틀 만에 배출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입으로 마실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의 장기별 분포와 배출 경로를 시각화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복잡해진 대입 전형에 대비해 수백만 원 하는 면접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전남에서는 공교육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군 도초도에서 배를 타고 나온 수험생 강진호 군. 육지에서 수능을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2박 3일 수시 모집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한 겁니다. 전공적으로 계속 물어봐주고 제가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보다 완벽한 그런 면접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남 곳곳에서 90여 명.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등을 목표로 수시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을 비롯한 교사 등 40여 명이 한 학생마다 최소 3차례 이상 실전처럼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먼저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되었고 특히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니까 면접 당일날 긴장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모의 면접 과정에 참가한 80명 가운데 60% 이상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는 등 효과도 알려지면서 신청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전남 학생들이 그 사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우리 충분히 이걸 지원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교육청은 다음 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한편 앞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의 제2청사 확대 논의와 관련해 동부지역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허석시장의 공약에 따라 건립 부지를 놓고 기관 협의를 준비해왔으며 여러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점 등을 들어 통합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향권에서는 모두 벗어났지만 여전히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은 미세먼지가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경북 영주는 100마이크로그램 못들고 있고 대전 82, 부산도 84마이크로그램으로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쪽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에 또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날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6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2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지방과 영동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8도, 대전 영하 0.7도, 창원은 3.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또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